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. 이혼을 앞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 바로 아직 받지도 않은 남편이나 아내의 미래퇴직금. 과연 이것도 재산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?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당연히 받아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, 아니,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인데 어떻게 받아?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담아두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. 이런 복잡한 문제는 역시 실제 사례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와닿죠? 여기 결혼 20년 차에 이혼을 결심한 지은 씨와 민수 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먼저 아내인 지은 씨입니다. 지난 20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봤고 남편이 사회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줬어요.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데 지은 씨 머릿속에 남편의 퇴직금이 딱 떠오른답니다. 남편이 대기업 부장인데 만약 지금 당장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거죠. 바로 이 돈이 이번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. 지은 씨 주장은 사실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. 남편이 회사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안을 완벽하게 돌봤기 때문이고, 그러니까 저 퇴직금은 우리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공동재산이다.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죠? 그런데 남편 민수 씨의 반론도 들어보면 또 만만치가 않아요. 아니, 당장 내 손에 들어온 돈도 아닌데 뭘 어떻게 나눠주냐. 내가 몇 년 뒤에 잘릴지 아니면 회사가 아예 없어질지 누가 아냐. 이렇게 불확실하다는 거죠. 이것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양쪽 주장 모두 그럴듯할 때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다툼이 있었을 텐데 과거에 우리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정말 궁금한 지점이죠. 판사 입장에서도 참 골치 아픈 문제였을 거예요. 과연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법원은 어떤 논리로 결론을 내렸을까요? 놀랍게도 과거 대법원의 입장은 나눠줄 수 없다였습니다. 명확했죠. 아직 받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. 지은 씨 입장에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죠.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. 법원도 아내의 기여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거든요. 퇴직금 자체를 2억 원에서 1억 원씩 이렇게 직접 나눌 수는 없지만 다른 재산을 나눌 때 아내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몫을 좀 더 쳐줘라, 이렇게 참작은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. 아니,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? 그냥 나눠주면 깔끔할 텐데 왜 직접 나누는 대신 참작이라는 애매한 방법을 썼을까요? 그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이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남편이 실제로 퇴직금을 손에 줄 때까지는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잖아요.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남편이 해고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. 이렇게 확정되지도 않은 돈을 미리 나누라고 판결하는 건 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법원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기타 사정이라는 카드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나눌 수 있는 부부 재산이 아파트 한 채 5억이라고 쳐요. 그럼 이걸 원래는 5대5로 나눠야겠지만 아내의 미래퇴직금 기여분을 인정해서 6대4로 아내 몫을 더 쳐주는 식으로 보상해 주는 거죠. 일종의 우회적인 방법이었던 셈입니다. 하지만 법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합니다. 과거의 편단이 영원한 진리는 아니었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극적인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2014년입니다. 이 해를 꼭 기억해 두세요.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의 입장을 180도 뒤집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이 판결 하나로 법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.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. 과거에는 다른 재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퇴직금 그 자체를 분할해야 할 재산 목록에 올려놓고 직접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게 바로 법의 진화고 더 현실적인 판단으로 나아간 거죠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변화를 알고 있는 겁니다. 만약 여러분이 지은 씨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이제 어떻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실용적인 정보입니다.
내 몫을 지키기 위해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배우자 회사에 요청해서 이혼하는 날짜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이 얼마다라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. 둘째, 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퇴직금을 쌓을 수 있었다. 나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는 직제분할이 대세라는 이 최신 법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짜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있는 딱딱한 글자가 아닙니다. 한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과 노력, 그 땀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?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, 이 변화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.